2007년 10월 5일 저녁, 양지아는 자전거를 타고 상하이의 야경을 감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던 양지아는 집이 북경이라서 가끔 한 번씩 상해에 놀러오면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해에 자전거 도둑이 극성이어서 경찰이 자전거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의 자전거 단속이란 우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자전거도 본인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자전거는 뒤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경우 벌금을 내거나 절도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아는 돈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탄 것이라서 앞에 경찰관들이 자전거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아의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경찰과 마주치기 전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그때 자전거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자 한참 단속 중이던 경찰은 자전거를 세우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리 와봐! 지아는 못 본 척하며 땅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내 말 안 들려? 경찰은 지아가 못 들은 척을 하자 목소리를 점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지아가 반응이 없자 경찰은 지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사실 땅바닥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슬쩍 경찰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지아는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 도둑놈 잡아라! 한순간 경찰은 자전거 도둑놈 잡으라며 지아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아는 평소 무술을 좋아했던 터라 엄청 빨랐습니다. 골목골목 잘 피해 다녔지만 결국 조직적인 경찰의 검거 방법으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너 이 자전거 훔쳤지? 아이고 죽겠네. 지아는 반대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훔쳤어요. 그래 자전거 등록증 내다봐. 왜 번호판이 없어? 지아는 당돌하게 경찰관에게 대들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한테 그런 걸 보여줘 하는데 내가 돈 주고 빌려서 내 맘대로 탄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지아는 경찰이 사생활을 간섭한다며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야, 너 안 되겠다. 서로 가서 조사해보자. 경찰은 지아를 경찰서로 끌고 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지아는 자전거를 돈 주고 빌린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며 더 이상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종일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자 경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 야, 지하실로 끌고 가. 경찰은 지아를 경찰서 지하에 있는 습기 가득한 조사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갑을 채운 채 조사실에 지아를 발로 차며 밀어 넣었습니다. 지아를 조사실로 밀어 넣은 뒤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복도에서 우당탕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다시 철문이 열리고 갑자기 형사 6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지아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쉴 새 없이 구타했습니다. 아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가.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게 아주 죽으려고 이거 작정을 했구만. 형사들의 구타는 1시간여 지속되었습니다. 잠깐! 형사 한 명이 동료들의 구타를 말립니다. 잠깐만! 이놈!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형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주었던 주먹을 풀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지아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형사들은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야! 그만해.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자전거 도둑놈 때문에 이거 신세 조질 뻔했다. 야. 이거 끄집어내서 당장 돌려보내라. 자전거 도둑놈 아니에요. 지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저씨가 풀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치료 잘하고. 조사실 바닥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쓰러져 있는 지아를 일으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말단 경찰관이 경찰차에 실어 묵고 있는 숙소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많은 구타를 당한 지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복부가 너무 아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환자를 보는 의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응급실 의사는 검사를 마친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환 2개가 모두 터지셨습니다. 젊으신 나이신 것 같은데 자녀 관계를 갖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지아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해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경에서 상해 경찰서로 쫓아갔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멀쩡한 우리 아들을 병실 만들어 놓고 이놈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고 있어? 어머니!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쪽 가서 말씀하시죠. 너 같으면 조근조근 조용히 말하게 생겼냐, 내 자식 불구가 됐는데. 경찰은 지아의 어머니에게 합의하자며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건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잘 매듭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불구된 자식 앞에 두고 합의가 말이 됩니까? 일단 합의금으로 10,000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 돈 200만 원 가지고 평생을 살란 말이에요? 2천만 원도 모자란 판에 200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보상 처리를 우습게 하면 언론에 보도하고 경찰청에 민원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해 담당 경찰은 생각할 말미를 달라며 어머니를 설득해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 합의하자며 어머니를 종용했습니다. 위 합의금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합의도 없고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타당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억울해했습니다. 본인은 자전거를 도둑질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가 불구가 되었는데 본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구역질 났습니다. 지아는 집에서 만들어 온 화염병 8개를 배낭에 집어넣고 양 어깨에 매노 상해 자베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자 화염병 2병을 불을 붙여 주차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병은 자베이 경찰서 서쪽 화단으로 던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불길이 솟구치자 경비를 서고 있던 위병소 경찰과 화재를 목격한 경찰관들은 불을 끄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불을 끄기 위해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지아는 경찰서 건물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진입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서는 지아를 수상하게 눈여겨봤던 경비를 서던 경찰은 에이! 거기 뭐야? 지아는 본인을 막아서는 경비원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경비원을 제압한 지아는 경찰서 2층 복도를 따라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무실에서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던 경찰관 3명, 니징롱, 장지혜, 장진핑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아는 의무실에서 나와 다시 1층 복도를 타고 로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지아는 9층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지아를 단속했던 경찰관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본인을 구속했던 슈에이아를 마주보자 그동안 맺혔던 한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나는 자전거 도둑놈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이 알겠어. 지아는 그 자리에서 슈에이아를 살해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10층으로 올라간 지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있는 거야? 지아는 그날 본인을 구타했던 경찰관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층에 있던 왕위링과 이커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10층에서 21층까지 달려서 숨을 헐떡이며 계단으로 올라간 지아는 경찰관 리뇌가 있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지아의 복수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6명을 살해한 후 그 잔혹한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2008년 9월 1일 상하이 법원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보고 판단에 신중했습니다. 지아의 변호사는 지아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형사들이 지아에게 가했던 폭행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선처를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고 경찰관을 살해한 점이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 지아 측의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판결의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상하이 법원은 지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아는 변호사의 변론은 뒤로하고 사형장에서 본인의 복수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11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